훈련장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게 정상입니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훈련장을 찢었습니다. 순간 웃고 떠들던 남자 간부들의 입이 멈췄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죠. 뭐야? 당신 누군데 감히 여기서 명령이야? 한 간부가 황당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평범한 민간인 차림의 여성이었는데 말투는 군인 같았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지금 당장 훈련을 중단하십시오. 여자의 명령조 말투에 간부들이 코웃음을 치며 서로를 쳐다봤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민간인이 훈련장에 함부로 들어와? 당장 안 나가면 헌병 부를 거야. 군사시설 무단 침입이라고. 협박과 조롱이 쏟아졌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 나왔죠. 간부들의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신분이 궁금하십니까?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숨을 멈췄고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집중했거든요.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대한민국 그 다음 말에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경기도 파주 육군 제3훈련단 정문 앞이었죠. 검문소를 지나 민간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간부들은 그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관심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또 감사관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국방부 민간자문모 그런 거겠지.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끄자. 그 여성은 훈련장 입구에서 멈춰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는데 낡은 철조망과 먼지 쌓인 표지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 중앙에는 약 30명의 간부와 병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본래라면 땀과 긴장으로 가득해야 할 훈련장이 지금은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여유로웠거든요. 한 간부는 그늘 아래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몇몇 병사들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야, 이번 주도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자. 어차피 평가 끝났잖아. 뭐하러 고생해? 맞아. 대령님도 그냥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간부 한 명이 웃으며 말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총기는 아무렇게나 바닥에 놓여 있었고 방탄복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이 훈련장 안으로 성큼 들어섰는데 발걸음은 느렸지만 묘하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간부 몇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여자 누구야? 민간인 같은데 왜 혼자 들어와? 또 무슨 점검 나온 거 아니야? 귀찮게 여성은 아무 말 없이 훈련장 한가운데까지 걸어가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훑었죠. 장비는 엉망으로 놓여 있었고 총기는 관리 없이 쌓여 있었으며 표적지는 몇 주째 그대로인지 낡아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간부 한 명이 그녀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간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죠.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안 그러면 헌병대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그제야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간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훈련은 언제 시작합니까? 간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훈련요? 아,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뭐 상관이라도 있습니까? 쉬는 시간이 1시간 넘게 계속됩니까? 뭐 어때서 그럽니까? 오늘 훈련 일정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길래 훈련 일정까지 간섭하는 겁니까? 주변 간부 몇 명이 웃음을 터뜨리며 끼어들었어요. 야, 민간인이 여기 와서 훈련 타령이야? 감사관이면 감사관답게 조용히 보고만 가지. 왜 이래? 여성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시선을 돌려 훈련장 구석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낡은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었죠. 사고 발생 구역 출입 금지.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흐릿해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잊힌 표지판이었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그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명의 군인이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김하늘 상사. 여성이 낮게 중얼거렸을 때 간부 한 명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신분증이나 보여주시죠. 그때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훈련 일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간부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쉬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도 됩니까? 그 말에 여성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훈련장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게 정상입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훈련장 전체를 찢었습니다. 순간 훈련장 안의 모든 웃음소리가 멈췄고 담배 피우던 간부도 손을 멈췄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거든요. 훈련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채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훈련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간부 한 명이 황당하다는 듯 그녀를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야, 지금 어딜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여성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훈련장 구석에 쌓여있는 총기들 앞에 멈춰 섰는데 K2 소총 여러 자루가 아무렇게나 바닥에 놓여 있었고 탄창은 분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허리를 숙여 총 한 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야, 그거 함부로 만지지 마. 간부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여성은 이미 총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놀이쇠를 당기고 총열을 확인하고 방아쇠 안전장치를 살펴보는 모습이 마치 수십 년 총을 다룬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간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미묘하게 긴장하기 시작했죠.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총, 마지막 손질이 언제입니까? 간부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눈치만 살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성이 총열 안쪽을 손가락으로 훑고는 간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손가락 끝에 시커먼 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총열 안이 녹슬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사격하면 격발 불량이 일어나거나 총열이 파열됩니다. 간부 한 명이 변명하듯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훈련용이라 좀 오래됐습니다. 훈련용이라고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성은 총을 내려놓고 이번엔 방탄복 더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방탄복 하나를 집어들고는 안쪽을 확인했어요. 방탄판이 빠져 있습니다. 그녀가 방탄복을 뒤집어 보이자 정말로 방탄판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병사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진짜 비어있네. 우리가 입던 게 저거야? 조용히 해, 들려. 여성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훈련을 시킵니까? 그건 예비용입니다. 예비용도 완전 군장이어야 합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무슨 소란이야?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배가 나오고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어요. 오상필 대령이었죠. 간부 한 명이 다급하게 경례를 하며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민간인이 장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상필 대령은 여성을 힐끗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또 국방부에서 보낸 거야? 그는 여성에게 다가가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죠. 여성은 오상필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연락은 어제 공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못 봤나 보네. 오상필 대령은 여전히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부대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수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방탄복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훈련장은 훈련장이 아닙니다. 창고입니다. 순간 오상필 대령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총기는 관리되지 않았고 방탄복엔 방탄판도 없으며 병사들은 핸드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육군입니까?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관리자는 접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부대를 몇 년 동안 지휘했는데 민간인이 감히. 오상필 대령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여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 최근 훈련평가 점수가 어떻습니까? 우수 등급을 받았소. 우수 등급을 받은 부대의 총기가 이 모양입니까? 오상필 대령의 입이 굳게 닫혔어요. 여성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이 훈련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이미 조사 끝난 사건이고, 당시 훈련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순간 훈련장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여성이 낮게 물었어요. 3년 전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상필 대령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오상필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훈련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바로 그 사고 발생 구역 팻말이 서 있는 곳이었죠. 저 자리에서 김하늘 상사가 사망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보고서에는 장비 결함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 원인은 달랐습니다. 오상필 대령이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미 조사 끝난 사건이요. 당신이 왜 그걸... 조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여성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물었어요. 당시 훈련 책임자는 오상필 소령, 지금의 당신이었습니다. 훈련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간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오상필 대령을 쳐다봤고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상필 대령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불가항력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당시 사고조사 보고서 사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장비 결함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점검 미실시와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습니다. 여성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당신이 작성했습니다. 순간 간부 한 명이 속삭였어요. 설마 보고서를 조작한 겁니까? 다른 간부가 황급히 그를 말렸지만 이미 그 말은 주변에 퍼진 뒤였습니다. 오상필 대령이 버럭 소리쳤어요. 당장 그 서류 내려놔. 그건 기밀 문서야. 기밀이 아닙니다. 정식 루트로 열람 신청한 공식 문서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서류 외에도 증거는 더 있습니다. 무슨 증거? 당시 훈련 일지, 장비 점검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여성이 천천히 훈련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3년 전에도 이 훈련장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총기는 관리되지 않았고 장비는 방치되었으며 안전수칙은 무시되었습니다. 오상필 대령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래서 김하늘 상사가 죽었습니다. 여성의 말에 훈련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간부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훈련장 한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원사 계급장을 단 최진우 원사였어요. 그는 오상필 대령을 쳐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사실입니까? 오상필 대령이 최진우 원사를 노려봤어요. 최 원사, 당신도 이 여자 말을 믿는 거요? 저도 그날 이 훈련장에 있었습니다. 최진우 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어요. 장비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원사,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최진우 원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들 미쳤구만. 3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는 거야? 들춰내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바로 잡는 겁니다. 그녀가 천천히 훈련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총기는 방치되고 장비는 관리되지 않으며 훈련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렇다면 김하늘 상사의 죽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상필 대령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성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그날 이후 단 한 번이라도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훈련장이 너무 조용해져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상필 대령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부들과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훈련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군인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목숨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여성의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오상필 대령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 이 여자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부들도 병사들도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여성만 바라봤어요.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했어요. 오상필 대령은 헌병대를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부들도 병사들도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여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상필 대령이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왜 아무도 안 움직여? 내가 명령했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진우 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대장님, 이분이 누구신지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민간인 아니야? 오상필 대령이 최진우 원사를 노려봤어요. 여성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가죽 케이스였어요. 그녀가 그것을 펼치자 안에서 금색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간부 한 명이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게 군인 신분증?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어요. 대한민국 육군 중령? 그 말에 훈련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령? 여자가? UDT 707 특임대라고 적혀 있는데? 간부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여자 중령이 어디 있어? 여성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대한민국 육군 중령 윤서아, UDT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3년 전 이 훈련장에서 사망한 김하늘 상사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간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상필 대령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당신이 조작한 보고서 제가 모두 확보했습니다. 윤서아가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어요. 오상필 대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비웃음을 지었어요. 증거? 그게 뭐가 대수야? 이미 3년 전 일이고 조사도 끝났어. 조사가 끝났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오상필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부하들이야.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말 믿지 마십시오. 간부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어요. 우리 부대가 우수 등급을 받은 게 누구 덕분입니까? 제 덕분 아닙니까? 몇몇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3년 전 일을 들먹이며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오상필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훈련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윤서아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윤서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어요. 이것이 당시 훈련 일지입니다. 윤서아가 서류를 펼쳐 보이자 간부들이 다가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점검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점검 완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부 한 명이 서류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기록이 안 맞네요. 그건 실수야. 기록상 오류일 뿐이야. 오상필 대령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윤서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당시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진우 원사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그날 있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시간이 없으니 점검은 나중에 하라고 하셨습니다. 최 원사,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상필 대령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최진우 원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3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간부 한 명도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저도요. 또 다른 간부가 손을 들었어요. 하나둘씩 간부들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들이 지금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윤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오상필 대령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어요. 이건 모함이야. 음모라고. 음모가 아닙니다. 윤서아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제 당신의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오상필 대령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훈련장은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침묵만이 흘렀어요. 훈련장에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이 흘렀어요. 오상필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간부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윤서아는 천천히 훈련장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명예는 무너지고 진실만이 남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윤서아가 사고구역 팻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김하늘 상사는 이곳에서 훈련 중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날 이곳에 있었다면, 제가 제 부하를 제대로 지켰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훈련장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 죄책감을 안고 3년을 살았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진우 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윤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대로 된 훈련을. 간부 한 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오지 못하면 훈련장을 떠나십시오. 윤서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있던 오상필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윤서아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할 겁니다. 뭐? 당신이 3년 동안 저지른 일들 모두 밝혀질 겁니다. 윤서아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이 훈련장뿐만 아니라 당신이 거쳐간 모든 부대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오상필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작된 보고서, 허위 실적, 부정 승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윤서아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서류가 오상필 대령 앞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당신의 군 생활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상필 대령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증거는 항상 남습니다. 윤서아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오상필 대령은 서류를 움켜쥔 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윤서아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어요. 중령님,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격려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병사들도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윤서아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먼저 이 훈련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총기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간부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탄복 정비, 장비 재배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윤서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훈련장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총기를 들고 점검을 시작했고 간부들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훈련장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최진우 원사가 윤서아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오대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헌병대에 인계하겠습니다. 윤서아가 오상필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상필 대령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패배감으로 가득했어요. 윤서아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오상필 대령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윤서아가 물었습니다. 오상필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몸을 돌려 훈련장을 바라봤어요. 병사들은 땀을 흘리며 총기를 닫고 있었고 간부들은 진지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이 진짜 훈련장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윤서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훈련장이 처음으로 진짜 훈련장답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땀을 흘리며 총기를 닫고 있었고 간부들은 진지하게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훈련장 중앙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최진우 원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총기 점검 완료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30자루 중 18자루가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진우 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방탄복은요? 45벌 중 19벌에 방탄판이 없고 12벌은 파손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윤서아가 훈련장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이 상태로 훈련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윤서아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최 원사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3년 동안 침묵했습니까? 최진우 원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보복이 두려웠고 제자리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최진우 원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중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간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간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아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바뀌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다른 간부 한 명이 다가와 말했어요.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꾸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윤서아가 훈련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간부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3년 전 이곳에서 제 부하가 죽었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하늘 상사, 그는 제가 가르친 군인이었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하였습니다. 간부들이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서아가 사고구역 팻말을 바라봤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3년을 살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간부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 또 누군가 죽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윤서아의 말에 훈련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중령님, 저희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병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윤서아가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녀가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간부들과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따라올 자신이 있습니까? 윤서아가 물었습니다. 예. 모두가 일제히 대답했어요. 윤서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600시 전원 집합입니다. 600시입니까? 한 간부가 놀라 물었어요.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일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비하십시오. 간부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훈련장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하늘 상사, 이제 시작이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훈련장을 가로질러 불어왔고 사고 구역 팻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훈련장은 어둠 속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간부들과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 하나 늦는 사람 없이 모두 정각에 도착했고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었어요. 최진우 원사가 인원을 점검하며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전원 집합 완료했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아가 훈련장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군인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동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이 그녀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윤서아가 한 병사 앞에 멈춰 섰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민준입니다. 군 복무 몇 개월 차입니까?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 뭘 배웠습니까? 병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윤서아가 간부들을 바라봤어요.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윤서아가 훈련장 구석의 장애물 코스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장애물 코스, 30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간부 한 명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30분입니까? 보통 1시간도 빡빡한데요. 보통은 필요 없습니다. 실전에서는 30분도 길 수 있습니다. 윤서아가 장애물 코스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중령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최진우 원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시키기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윤서아가 출발선에 서자 최진우 원사가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시작. 윤서아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정확했어요. 장애물을 넘고 밧줄을 타고 벽을 기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이 입을 벌리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게 사람이야? 완전 괴물인데? 간부들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아가 마지막 장애물을 넘고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22분 37초입니다. 최진우 원사가 소리쳤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22분? 그게 가능한 거야? 윤서아가 숨을 고르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요? 한 병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윤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2인 1조로 시작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완주하십시오. 시간 제한은 45분입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짝을 지었습니다. 출발. 윤서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며 비틀거렸지만 서로를 도우며 하나씩 장애물을 넘어갔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손잡아. 내가 끌어줄게. 병사들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윤서아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어요. 중령님, 저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입니다. 첫 번째 조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시간 42분 15초입니다. 최진우 원사가 외쳤어요. 병사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서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예.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둘씩 조들이 결승선을 통과했고 훈련장에는 처음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간부들도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지고 있네. 맞아. 이게 진짜 훈련장 같아. 윤서아가 전원이 완주한 것을 확인하고 말했어요. 오늘 첫 훈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사고 구역 팻말을 바라봤어요. 김하늘 상사, 보고 있니? 이제 이곳이 달라지고 있어.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흘렀어요. 훈련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새벽 6시만 되면 병사들이 스스로 모여들었고 간부들도 솔선수범해서 훈련에 참여했어요. 윤서아는 매일 새로운 훈련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체력훈련, 사격훈련, 전술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팀워크 훈련까지. 병사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민준 병사가 동료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잡아, 내가 끌어줄게. 고마워. 서로를 돕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윤서아에게 다가와 보고했어요. 중령님, 이번 주 훈련 성과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애물 코스 평균 완주 시간이 42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되었고 사격 명중률도 15% 상승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윤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수 등급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렸는데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태호 중장이었어요. 간부들이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차렷, 경례. 윤태호 중장이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훈련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윤서아가 앞으로 나가 경례를 했습니다. 육군 중령 윤서아, 보고 드립니다. 윤중령, 2주 만이군. 윤태호 중장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훈련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서아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태호 중장이 훈련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간부들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보고서는 받았네. 성과가 눈에 띄더군.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지. 윤태호 중장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윤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훈련 시범을 보여주게. 윤태호 중장의 말에 주변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윤서아가 최진우 원사를 불렀습니다. 최 원사님, 2개 분대 집합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병사들을 집합시키자 20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섰어요. 윤서아가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전술 기동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표는 저쪽 언덕 정상 15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윤서아가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단 적의 감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은폐와 엄폐를 활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출발. 윤서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작정 달리지 않았어요. 지형을 활용해 몸을 숨기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윤태호 중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군.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언덕 중턱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한 병사가 발을 헛디뎠어요. 으윽! 그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두 병사가 서로를 부축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태호 중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적의 팀워크로군.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윤서아가 말했어요. 병사들이 마침내 언덕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시간 14분 22초입니다. 최진우 원사가 외쳤어요. 윤태호 중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윤중령.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네. 윤태호 중장이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병사들에게 물어보고 싶군. 그가 이민준 병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민준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나? 이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 예,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동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민준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윤태호 중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지. 그가 윤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중령, 자네는 해냈어. 이 훈련장을 살려냈어.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윤서아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향했어요.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대하고 있네, 윤중령. 윤태호 중장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훈련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훈련장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간부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병사들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윤서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령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음 주에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상대가 제오훈련단입니다. 윤서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제오훈련단이라면 전국 최강부대 아닙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10분 만에 전멸당했습니다. 최진우 원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훈련장 입구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30대 남자였어요. 여기가 제3훈련단 맞습니까? 최진우 원사가 경례를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5훈련단 김태준 소령입니다. 김태준 소령이 훈련장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소문난 그 부대구만, 대령이 조작 사건으로 잡혀간.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서아가 다가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태준 소령이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중령? 여자더군. 사전 점검 나왔습니다. 그가 병사들을 쳐다봤어요. 체격도 빈약하고 표정도 불안해 보이네. 한 병사가 주먹을 쥐었지만 윤서아가 제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번 훈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김태준 소령이 비웃었어요. 작년에도 10분 만에 전멸시켰습니다. 훈련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윤서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령님,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내기? 우리가 이기면 공식 사과하십시오. 재밌네요. 하지만 당신네가 지면 제가 이 훈련장을 떠나겠습니다. 주변이 술렁였어요. 중령님, 최진우 원사가 놀랐지만 윤서아는 제지했습니다. 김태준 소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좋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김태준 소령이 떠난 후 간부 한 명이 달려왔어요. 중령님, 병사 5명이 이탈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민준 병사 포함 5명입니다. 훈련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부대 뒤편 야산입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야산에 이민준을 포함한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그들 앞에 섰어요. 왜 이탈했습니까? 이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질 게 뻔합니다. 뻔하다니요? 제오훈련단은 최강입니다. 또 망신당할 겁니다. 이민준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윤서아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3년 전 제 부하가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도망친다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서아가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이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저희는 약합니다. 약하다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강함입니다.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한 걸 인정하고 싸우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이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중령님도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렵습니다. 윤서아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여러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여야 합니다. 윤서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돌아가겠습니까? 이민준이 한참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어요. 예,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4명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오자 병사들이 맞이했습니다. 미안해, 우리도 무서웠어. 같이 이겨보자. 윤서아가 전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됩니다. 5일 안에 기적을 만들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예. 훈련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병사들이 모여들었는데 더 이상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그들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일 남았습니다. 5일 안에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는데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모든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되고 휴식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진우 원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병사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뎌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하며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첫 번째 훈련은 전술 기동입니다. 2개 분대로 나눠서 서로 대항전을 펼치는데 제한 시간은 30분이고 상대 깃발을 먼저 빼앗는 팀이 승리합니다. 병사들이 재빨리 2팀으로 나뉘어 각자 위치로 흩어졌어요. 윤서아가 손을 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민준이 속한 1분대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2분대는 우회로를 선택하며 서로 다른 전술을 펼쳤어요. 처음엔 움직임이 어색했지만 훈련을 거듭하면서 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졌습니다. 왼쪽으로 우회해. 엄폐물 활용하고 신호 보내. 병사들이 서로 소리치며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15분이 지났을 때 이민준이 상대 진영의 빈틈을 발견하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금이다. 전원 돌격. 1분대가 일제히 전진하며 상대 깃발을 빼앗는데 성공했어요. 1분대 승리. 최진우 원사가 외쳤고 병사들이 땅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윤서아가 차분하게 말하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제5훈련단은 이것보다 3배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병사들의 환한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다시 합니다. 이번엔 20분 안에 끝내십시오. 한 병사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20분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병사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각자 위치를 잡았는데 이번엔 더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2번째 훈련이 시작되자 병사들의 움직임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서로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8분 만에 훈련이 끝났고 병사들은 이번엔 환호하지 않고 조용히 서로를 격려했어요. 좋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윤서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휴식 후 다음 훈련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이민준이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정말 달라지고 있어. 처음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중령님 믿고 끝까지 따라가자. 병사들의 눈빛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분 후 윤서아가 다시 그들을 불렀는데 이번엔 장애물 코스 앞이었어요. 다음은 장애물 코스입니다. 15분 안에 전원 완주해야 하고 단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작. 병사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장애물을 넘고 밧줄을 타고 벽을 기어오르는 동작이 이전보다 훨씬 매끄러웠어요. 중간쯤 왔을 때 한 병사가 밧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으윽!
그 순간 옆에 있던 동료가 재빨리 달려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두 병사가 함께 다시 밧줄을 타고 올라가 결승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14분 30초 전원이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전원 통과. 최진우 원사가 외치자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해냈다. 윤서아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곧 표정을 굳히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축하는 나중에 합니다. 아직 4일 남았고 오늘 마지막 훈련이 남았습니다. 야간 행군 20km를 3시간 안에 완주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병사들이 배낭을 메고 출발선에 섰어요. 출발. 병사들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처음엔 순조로웠지만 10km를 지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민준이 앞장서서 소리쳤어요.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돼. 병사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50분 전원이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윤서아가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아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4일이 흘렀어요. 훈련장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병사들의 땀과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서아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켰고 병사들도 한계를 넘어서며 스스로를 단련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동훈련 전날이 되었습니다. 윤서아가 훈련장 중앙에 병사들을 모았어요. 내일이 본 경기입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일 동안 여러분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민준을 비롯한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제5훈련단은 강합니다. 최진우 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들은 전국 최강이고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습니다. 윤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간절함입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잃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더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윤서아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겨냈으니까요. 이민준이 손을 들어 물었어요. 중령님, 저희를 믿으십니까? 윤서아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병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일 800시 제5훈련단 훈련장에서 만납니다. 윤서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격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아는 홀로 훈련장을 걸었어요. 사고구역 팻말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하늘 상사, 내일 지켜봐줘.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훈련장을 가로질러 불어왔고 팻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5훈련단 훈련장에 양부대가 집결했어요. 제5훈련단 병사들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제3훈련단 병사들은 긴장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소령이 윤서아에게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는 됐습니까? 10분이면 끝날 텐데. 윤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작해보시죠. 심판관이 나와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술대항전 60분 안에 상대 기지를 점령하거나 상대 전원을 무력화시키면 승리입니다. 양부대가 각자 진영으로 흩어졌습니다. 윤서아가 병사들을 모아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함께입니다. 네.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심판관이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시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양부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5훈련단은 빠르고 정확하게 진영을 갖추며 공격을 시작했고 제3훈련단은 방어 태세를 취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민준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좌측으로 우회한다. 따라와. 병사들이 재빨리 움직이며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제5훈련단 병사들이 정면으로 돌격해왔지만 제3훈련단은 이미 엄폐물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지금이다. 사격. 최진우 원사의 신호에 따라 제3훈련단이 일제히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제5훈련단 병사 3명이 무력화되어 퇴장했어요. 김태준 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뭐야, 저들이? 하지만 제5훈련단도 만만치 않았어요. 재빠르게 전술을 바꿔 양쪽에서 협공을 시도했고 제3훈련단도 병사 2명을 잃었습니다. 15분이 지났고 양부대 모두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윤서아가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민준 분대 우측 고지를 점령하라. 알겠습니다. 이민준이 분대원들을 이끌고 고지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곳엔 이미 제5훈련단 병사들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걸렸다. 제5훈련단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어요. 이민준 분대가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 윤서아가 예비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지원 나가라. 예비 병력이 제5훈련단 측면을 공격하며 이민준 분대를 구출했어요. 김태준 소령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예상보다 잘하네. 30분이 지났고 양부대 모두 절반의 병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3훈련단은 지치지 않고 계속 싸웠어요. 조금만 더, 우리 할 수 있어. 이민준이 동료들을 격려하며 전진했습니다. 제5훈련단이 마지막 총공격을 시작했어요. 전원 돌격. 김태준 소령의 명령에 따라 남은 병력이 일제히 제3훈련단 기지로 돌진했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다급하게 무전기를 잡았어요. 중령님, 적이 총공격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윤서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제5훈련단이 기지 앞까지 도달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제3훈련단 병사들이 나타났어요. 지금이다.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제5훈련단 병사들이 하나둘씩 무력화되어 퇴장했어요. 김태준 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럴 수가. 마지막 남은 제5훈련단 병사들이 후퇴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민준이 앞장서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제5훈련단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심판관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경기 종료. 제3훈련단 승리. 그 순간 제3훈련단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해냈어. 병사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준 소령은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김태준 소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태준 소령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고 제5훈련단 병사들도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공식 사과. 김태준 소령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3훈련단을 무시했고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했습니다. 김태준 소령이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3훈련단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아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서. 김태준 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군인입니다. 두 사람의 악수를 보며 양부대 병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훈련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민준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로. 병사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진우 원사가 윤서아에게 다가와 격려를 했어요. 중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윤서아가 병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어요. 차에서 윤태호 중장이 내렸습니다. 차렷, 경례.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윤태호 중장이 천천히 훈련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식 들었네. 제호 훈련단을 이겼다고. 윤서아가 앞으로 나가보고 했어요. 보고 드립니다. 제3훈련단 승리했습니다. 윤태호 중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윤중령. 그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자네들도 수고했네. 모두 자랑스럽네. 병사들의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윤태호 중장이 윤서아를 따로 불렀어요. 윤중령, 잠깐 얘기 좀 하세. 두 사람이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네 정말 해냈구만. 윤태호 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3주 만에 이 부대를 완전히 바꿔놨어. 병사들이 해낸 겁니다. 윤서아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이야. 윤태호 중장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자네 짐을 내려놔도 되지 않겠나? 윤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하늘 상사 일 말이네. 네. 자네 잘못이 아니었네. 그건 시스템의 문제였어. 윤태호 중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자네는 그 빚을 갚았네. 이 부대를 살려냈으니까. 윤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병사들에게 돌아왔어요. 윤서아가 전원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훈련장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멀리서 사고구역 팻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윤서아가 그쪽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김하늘 상사, 이제 편히 쉬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훈련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병사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준이 윤서아에게 다가와 격려를 하며 물었어요. 중령님, 다음 목표는 뭡니까? 윤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군인이 되었으니까요. 이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에게 돌아갔어요. 최진우 원사가 윤서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번 달 훈련평가에서 우리 부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진우 원사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윤서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때 훈련장 입구로 국방부 관계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윤서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서아 중령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장 개혁 사례가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고 중령님께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주변 간부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감사합니다. 윤서아가 격려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떠난 후 병사들이 윤서아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중령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병사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윤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아는 홀로 사고구역 팻말 앞에 섰어요. 석양이 훈련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하늘 상사, 이제 정말 안녕이야. 윤서아가 낮게 말했어요. 내가 남긴 자리를 잘 지켰어. 바람이 불어왔고 팻말이 마지막으로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윤서아가 천천히 몸을 돌려 훈련장을 바라봤어요. 병사들이 서로 격려하며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고
간부들도 진지하게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진짜 훈련장이 되었어요. 윤서아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녀가 훈련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그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격려를 했습니다. 중령님, 윤서아가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윤서아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어요. 먼 하늘에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제3훈련단은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수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윤서아는 여전히 매일 아침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병사들을 맞이했어요. 이민준을 비롯한 병사들은 이제 당당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아가 훈련장을 걷다가 사고구역 팻말 앞에 멈춰 섰어요. 팻말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 단장되어 깨끗했습니다. 김하늘 상사를 추모하며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윤서아가 팻말 앞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김하늘 상사, 약속 지켰어.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갔어요. 이곳은 이제 내가 꿈꾸던 훈련장이 되었어. 더 이상 누구도 다치지 않을 거야. 최진우 원사가 조용히 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새로운 신병들이 입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윤서아가 마지막으로 팻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편히 쉬어, 하늘아. 그녀가 훈련장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신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그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육군 제3훈련단입니다. 신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신병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요. 이곳엔 함께할 동료들이 있고 여러분을 이끌어줄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민준을 비롯한 선임 병사들이 신병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훈련장에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신병들이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선임들이 그들을 도우며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윤서아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군인이란 누가 보지 않아도 바로 서는 사람이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훈련장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아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만든 변화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